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일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선호 울주군수와 신년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울주군은 전국 최초로 모든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대응 외에도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 지원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 울주군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산타페 러브레터에 참여한 이건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어머니, 아들 건이에요. 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혼자 오시는데 이젠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제가 옆에 늘 있을게요. 가족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 산타페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다들 영웅영웅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시작했어요. 키움증권 영웅문. 많은 사람들이 쓰는 대세니까. 영웅이로 영웅문 한다. 키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이선호 울주군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CBS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이 모두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시면 대한민국 안전하고 울주군 안전한 게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모두가 참 힘겨웠죠. 올해는 좀 다를 거라 의지로 좀 기대하면서 군수님의 2021년 울주군의 새해 군정 주요 시책과 추진 방향 좀 먼저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예, 작년까지 정말 코로나로 모든 게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의 희망인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 정주 도시, 그러니까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인데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네. 게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인 6차 산업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문화관광도시, 또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12개 읍면 전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적극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국가 산재공공병원 그리고 원전 해체연구소 네. 등 도시개발 사업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머물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아름다운 울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한 해 괄목할 만한 성과 또 조금은 아쉽다 이런 점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지금 상황은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 처치받고 할 수 없었던 게 너무나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 국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울주군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했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러네요. 예, 네.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속 항원검사도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울주군 나름대로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네. 제대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울주군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괄목할 성과를 내셨으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울주군이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시행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전국 82개 군 가운데서 종합 경쟁력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모든 게 우리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두 국민들의 번째는 노력으로. 예, 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좀 열정적으로 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특히 경영 자원과 경영 활동, 경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인적 자원 그리고 도시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 성과를 냈고요. 네. 또 우리 울주군은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히 복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신혼부부 뭐 주거 비용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네. 복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많이 성과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울주군은 전국 최초로 긴급 국민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전 국민 대상 무료 신속 항원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이 신속 항원 검사의 낮은 정확도가 오히려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이나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현재까지 검사자 수는 몇 명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10,000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한 6,000명 가까이 했고요. 그렇군요. 6,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PCR 검사까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PCR 검사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무증상자의 8명을 걸러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그러면 무증상자들이 이 돌아다니면 정말 슈퍼 감염자들이 나오면 울주군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8명이나 골라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확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응급실에 가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울주군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국가에서 너 잘했다고 1억 2천의 특별 자금도 내려주셨습니다. 우와. 네.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항원 검사에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예. 거네요. 네. 그리고 울주군이 이제 또 2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첫 번째 재난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울주군이 지급할 때는 정말 급하고 이 단체장의 결단에 의해서 되었다면 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네. 국민들의 의견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또 어디서 빼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지급 시기는 최소한 지금의 단계에 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검토해 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전국 최초로 긴급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환자가 발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왔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응급실에 가면 먼저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하면 진통제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기초단체나 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통제다. 그리고 수술과 그다음 치료 항생제를 놓는 것은 다음 차례다. 그 다음 국가가 차례. 하는 네. 거다. 그래서 저는 진통제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직업을 준비를 했고요. 네. 근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네. 너무 두려웠고요. 또 이 전국 226개 기초단체 그리고 17개 광역단체 중에 네.
최초로 간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었는데 결단하고 네.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 지사님이 네. 그 다음날 발표해 주셨고 경기도 지사님이 또 전화 오셔서 경기도 지사님이 또 너무나 네. 힘들었는데 음. 경기도는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쵸. 거의 뭐 3분의 1은 좀 5분의 1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그 큰 광역단체가 선제적으로 발표하기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울주군이 작은 데서 먼저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다. 네. 이렇게 지사님 또 전화도 해주시고 네.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울주군이요, 지역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마음 편한, 엄마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임신, 출산, 행복 울주를 위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과 출산 장려 교통비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신혼부부 주택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던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예, 제일 큰 성과는 이것도 더 실제로 전국적으로 울주군이 처음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최초라고 있어요? 해도 과언이 그렇군요. 아닙니다. 네, 이름도 너무 잘 지으셨어요. 마음 편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울주군뿐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죠. 예,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정말 어떤 정책이라도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른 잘 모시는 울주군 만들겠다. 이게 시작이었고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네.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었고요. 올해는 그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혼인신고 네. 1년까지는 신혼부부를 본다. 그래서 인구 유입 효과가 확실히 날 거고요. 네. 또 그 와중에서 뭐 이 많은 것을 하고 있고요. 또 결혼을 이 작은 결혼식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작은 결혼식은 우리 어떤 거예요? 작은 결혼식은? 그 작은 결혼식이 울주군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울주군청도 있고 또 이 영남 알프스 그 복합 웰컴센터도 있고 아, 이런데 좋죠. 야외 결혼식도 하고 네. 하는데 20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너무나 좋은 성과를 거둬서 네. 200만 원 가지고는 준비가 좀 부족해서 300만 원 올려서 정말 결혼하기 좋고 아이 네. 낳기 좋은 울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군요. 추진하고 있고요. 네. 울주 국민들이 이런 걸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 제안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나 들으실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른 잘 모시는 울주군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딩크족에 대한 인터뷰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었어요.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후에 마주하게 될 현실이 두려워서 딩크족이 된다고 했거든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결혼과 출산 이후의 지원책 역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일시적인 그 출산 장려금이 아닌 육아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또 육아휴직 활성화,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년기가 왔을 때는 최소한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이 자가를 그러니까 내가 집을 만들 네. 수 있는 네.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는데 네. 지금의 청년들에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정말 또. 꿈도 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울주군에서는 집 걱정은 없게 하고 네. 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네.
다 쏟아 놓을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국공립 어린이집, 권역별 육아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재취업 제도, 산업과 연계 사업,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결혼을 하면 네. 최소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네. 그리고 육아, 그리고 경력 단절이 없는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수많은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큰 테두리에서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모든 걸 다 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울주군에서는 이 집 걱정은 없고, 네. 또 아이 키우는데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사회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예산으로요? 어떻게 집 걱정을 안 하게 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집 걱정이라는 것은 특히 4년 동안 우리 이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는 최고 네. 400만 원까지 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이면 충분히 집은 월세를 해결할 수 있게. 월세든 집을 살 때 네. 보조금이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집을 또 어떻게 할 건지, 네. 개인 세대들은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그래요. 발표하겠습니다. 집 걱정은 군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은 지난 11월에 울주문화재단을 출범하고요. 울주군 청년센터 청년지기를 개소했어요. 기존에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문화재단과 또 울산광역시 청년센터와 차별화된 운영 방안이 있는 건가요? 예, 앞으로 미래에는 문화가 빠지면 그 도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냥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문화고, 그래요. 예, 물 한 잔 네. 먹는 것도 문화입니다. 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 것인지 전부 다 멋진 문화입니다. 말씀이신데요. 예. 네. 그래서 울주군은 정말 문화재단이 생겨서 울주군만의 할 수 있는 문화가 뭔지, 그 문화 전통만 지키는 게 문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이 관에서 직접 문화를 관리하다 보면 네.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법과 테두리만 지켜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우리의 새로운 울주군의 문화를 만들어보자. 이게 해서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발전할지.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 청년센터, 그리고 이 운영하는 것은 울산시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만의 또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울주군의 미래는, 청년들의 미래는 청년들이 책임져야 된다. 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해서 네.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자기들이 만들고 울주군에 들어오면 청년들의 목소리는 청년들에게 반영하자. 네. 그리고 그래서 좀 다른 시스템으로 몰고 가보고 싶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미래도 네. 청년의 미래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참여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많은 참여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청년센터를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 일자리 센터 지금 웅천에 네. 제대로 된 이 센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오면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발행돼서 벌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선호 울주군수 개인의 2021년도 새해 계획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 계획은 제가 단체장을 되면서 저 개인의 계획은 없습니다. 진짜요? 개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 빈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울주 국민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이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고 네. 이 코로나도 정말 이 종식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게 제 삶이고 이 새 2021년도의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힘 모아서 함께 손잡고 새로운 울주군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2021년 멋지게 또 펼쳐가시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울주군수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나울통 코너를 통해서 노후키 울산시 교육감 신년 인터뷰가 진행되고요. 박태환 중구청장, 이동건 북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박병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신년 인터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